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선택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1교시는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골랐어야 되니까 조금 아는 문제는 다 골라도 10문제를 못 고르죠. 그러나 이제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논술에서는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골라 써야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논술에서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골라 써야 되는데 내가 어느 교시에 다행히도 6문제 중에서 5문제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가 좀 된 사람이죠. 50점대 올라가면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거 6개 중에서 4개 골라 써야 되는데 내가 5개를 알고 있네. 어느 걸 골라야지, 어느 문제를 골라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당황하거나 고민되는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문제를 골라야 되겠습니까? 쓸 문제를 선택하는 방법은 많이 쓸 것을 골라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골라야 되는데 내가 5문제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한 문제를 버리고. 그러면 많이 써야 될 걸 선택을 해야 되죠. 왜? 한 문제당 2장 반에서 3장 내지 3장 반을 써줘야 되니까요. 14쪽에서 보통 12쪽, 13쪽을 써야지 합격에 가는 거니까요. 벌써 9쪽, 10쪽 썼다.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소설도 써도 막 써서 하여간 장을 채워라 그런 얘기가 산림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왕왕 그런 소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갖다 선택할 때 내가 많이 쓸 문제를 골라야 되죠. 확실히 알고 있는데 답안을 갖다가 쪽분이 못 써. 이런 문제보다는 내가 한 70% 알고 있는데 이건 내가 많이 쓸 수가 있어. 때거리가 많어. 아이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을 많이 쓸 수가 있는 그런 문제야. 이런 걸 골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2교시부터 4교시 사이에 이제 만약 2교시에 6문제 중에서 내가 5문제 한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한 문제를 선택해서 4문제를 골라 써야 되는데 이제 2문제를 갖다가 비교 설명할게요. 하나는 선목입니다. 미래목을 갖다가 선별하는 것이죠. 벌채목을 선별하는 것. 하나는 선목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하나는 합성 물매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이거죠. 임도공학에서 합성 물매를 구하는 공식, 합성 물매의 뜻,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걸 골라야 됩니까? 선목을 골라야 되죠. 왜냐? 선목은 선목이란 정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선목하는 사람들, 선목의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 선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또 정량간벌에서 선목하는 방법, 뭐 도태간벌에서 선목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쓸 수가 있고 아이템을 많이 갖다가 답안지로 옮길 수 있으니까 답안지가 풍성해지죠. 내용이 많죠. 그런데 합성물매를 내가 골랐다 이거예요. 합성물매 구하는 공식도 다 알고 합성물매 뜻도 안다 이거죠. 근데 합성물매는 12줄 이상 못 씁니다. 그러니까 논술에서 2장 반 내지 3장까지 써야 되는데 12줄 한 장도 제대로 못 쓰면 되겠습니까? 합성물매 여러분 써보십시오. 한 장 못 나옵니다. 합성물매에 대해서. 그럼 채점자가 볼 때 답안은 합성물매가 정확하지만 장수가 너무 없어요. 근데 선목은 2장 반 3장을 썼다 이겁니다. 그럼 어느 게 채점 많이 받겠어요 점수를? 선목에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답안에 옮겨서 쓸 문제를 선택할 때는 많이 쓸 수 있는 문제를 선택을 한다 이겁니다.
제가 과거에 많은 경험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한 55점대에 올라가게 되면 6문제 중에서 5문제를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문제 써야 되니까 한 문제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를 버립니까? 많이 못 쓰는 문제를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드린 합성물매 이런 것들, 뭐 목재의 제적을 구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공식에 의해서 답을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버리고 많이 쓸 수 있는 걸 골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공식에 의한 것은 한 장만 쓰더라도 답을 정확히 쓰면 점수가 나와. 그러지만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저 경험했습니다. 많이 쓸 수 있는 문제를 선택을 하라. 그것이 점수를 고득점 받는 방법이고 답안지를 풍성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요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받아보게 되면은 2교시에서 4교시, 2교시에서 4교시까지 특히 논술에서 문제를 선택할 때는 확실히 아는 것보다는 많이 쓸 수 있는 문제를 골라서 답안을 작성해 나가라. 문제를 선택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려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요. 마지막 빛을 올리시고 남은 열흘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또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내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열을 남겨놓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공부를 했다는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시험장에 가게 되면 쓸 것이 나옵니다. 공부를 여전히 안 하는 것보다는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열흘이라도 내가 이제 이 문제에 취약하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요거 한번 훑어볼까 하게 되면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선택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